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태국 총선에서 군주계 개혁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림짜르낫 후보의 전진당이 제1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전진당은 오랫동안 제1야당 지위를 누려왔던 탁신 전 총리 일가의 푸아타이당을 10석 차이로 앞섰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총파업 집회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도심 내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건설노조는 오늘 낮 서대문역과 고용노동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세종교차로와 숭례문 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업비트와 빗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으로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0도, 경주는 34도까지 치솟는 등 덥겠습니다. 내일은 한여름 날씨는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태국 총선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군주제 개혁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전진당에 태국인들이 표를 몰아줬습니다. 태국 정계에 고착화됐던 군부와 재벌 출신 탁신가와의 대결 구도가 20년 만에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희 기자입니다. 태국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전진당 대표 피타 림짜르낫을 태운 차가 방콕 거리를 지납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며 환호합니다. 전진당은 하원 500석 가운데 152석을 확보하며 2001년 이후 줄곧 1당이었던 탁신계를 제쳤습니다. มีความยินดีเป็นอย่างยิ่งที่จะประกาศกับทุกท่านว่าวันใหม่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มาถึงแล้วครับ 군부정당과 탁신계가 선심성 공약에 치중한 반면 전진당은 군주제 개혁과 징병제 폐지 등 개혁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It's no longer about populism. So actually, they have tapped into a lot of sentiments that have been feeling, I think, that Thailand needs to change. 20여 년 되풀이된 통신재벌 출신 탁신가와 군부의 대결 구도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피타 대표는 향후 야권 연정을 통해 집권을 시도할 걸로 보이지만 정권 교체를 이룰지는 미지수입니다. 총리가 되려면 하원 500명과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명을 합한 750명에서 과반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군부가 통치 중인 태국에서 진보 정당인 전진당이 제1당에 오르게 된 배경에는 이 40대 당대표 피타 림짜르낫의 활약이 컸습니다. 하버드와 MIT에서 공부한 젊은 기업인 출신으로 태국 정치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정계 입문 4년 만에 태국 제1당 대표에 오른 피타 림짜르낫. 뛰어난 대중연설 능력과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토론 방식에 발군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he sentiment of the era has changed and it's ripe. Today is a new day and hopefully it's full of bright sunshine of hope going forward. 활발한 SNS 선거 유세로 핵심 지지층인 2030 세대도 사로잡았습니다. 1980년 수도 방콕에서 태어난 피타 대표는 농업부 고문을 지낸 아버지 아래 유복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뉴질랜드에서 나왔고 국립탐마사대학에서 금융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떠맡아 회생시킨 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수학하고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MBA 학위를 땄습니다. 졸업 후엔 동남아시아판 우버로 불리는 그랩의 태국 법인에서 일했습니다. 2012년 여배우 추티마 티파나과 결혼해 딸을 뒀지만 2019년 이혼했습니다. Part of change, there's always resistance, but the way we resolved that conflict is more important, and that's really the duty of a parliament. 군주제 개혁, 징병제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으로 선거 판세를 뒤흔든 피타 대표. 변화를 갈망하는 태국인들의 민심을 반영함으로써 태국 정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으로 검찰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커인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그리고 전자지갑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클립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의원의 계좌 정보와 코인 보유 현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입니다. 김 의원은 최대 60억 원에 달하는 코인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2021년 2월 LG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9억 8천만 원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한 뒤 8억 원에서 9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명했지만 어떤 코인으로 언제 얼마나 이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해 말 김 의원의 코인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통보했고 형사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거래로 해당을 해서 검찰은 두 차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세 번째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압수한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토대로 코인을 사들인 돈의 출처와 코인 거래 내역, 자금 흐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당의 진상조사를 받지 않은 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은 진상조사단이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 측은 본인만 동의하면 언제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김 의원의 해명과는 달리 본인의 거래 내역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이 제출한 거래 내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기에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어떻고 거래 코인 종목은 전체가 어떻고 수익은 각각에서 어떻게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는 못해서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측과 코인 거래소에 거래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래소 측은 본인만 동의하면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보좌진이 거래 내역을 정리해 줄 수 있느냐고만 물어왔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김 의원 본인의 요청은 없었고 진상조사단의 거래 자료 요청만 있었다며 김 의원이 직접 요청하거나 위임장을 보내면 바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료 제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거래소에 통계를 내서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물리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취합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데 민주당도 김 의원의 비협조에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진상조사단의 대형 화면으로 다 열람해서 보여드렸다고 했지만 이소영 대변인은 전자지갑, 코인 종목, 수입 등의 자료를 미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압수수색을 하면은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압수수색 영장은 한번 기각이 됐었다가 이번에 이제 발부가 된 거죠. 예. 근데 추가적으로 무언가 혐의가 확인이 돼서 영장이 발부됐다라기보다 예. 최근에 여러 논란들을 종합해 보면 이건 정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입장을 법원에서 받아준 것 같아요. 일단은 검찰에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크잖아요. 예. 이 돈이 순수하게 자신이 어떻게 벌어서 잘 벌어온 돈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인지 제공받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1차적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위믹스 코인 등을 언제 얼마나 이제 구입했는지 그 언제 얼마나가 중요한 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구입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위믹스 코인이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했고 어느 정도 차익을 얻었고 그럼 그 구입하는 과정에서 뭐 회사의 내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구입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체적인 자료, 이 계좌의 흐름 전체를 이제 파악하는 게 1차적인 것이고요. 예. 이걸 통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 검찰이 하나하나 파악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앞서서 이제 2차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10월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경에 2차례 영장이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적용됐던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이었는데요. 당시에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 범죄가 소명됐다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2차례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앞서 백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에 강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보강해서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번 세 번째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이 영장으로 검찰이 이제 그 관련된 거래소들의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보면은 검찰이 적용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범죄수익 은닉 등의 이제 혐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게 검찰이 봤을 때 대선에 혹시 쓰였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 어떤 부분인지는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진 않는 상황인데 일단 처음에 이제 FIU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다라는 취지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은 코인의 형태로 부당하게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일 것 같아요. 현재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그 당시 현황을 보면 위메이드 대표보다도 많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6번째, 7번째 수준으로 많은 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순수하게 본인 돈을 이용해 산 것인지 아니면 부당하게 코인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근데 이게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대가로 받았으면 죄명이 뇌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 픽스된 죄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검찰은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당하게 받은 돈을 은닉하는 형태로 코인 지갑 같은데 돈을 숨겨놓았다는 취지로 아마도 범죄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들을 넣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범죄 혐의가 어떻게 명확하게 무언가를 파악을 해서 영장을 아직은 발부받았기보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뇌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코인 업체 측이 법안을 좀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대가로 이제 코인을 지불했다면 그게 이제 뇌물이 되는 정확하게 그게 뇌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면서 이 계좌, 이 거래를 하는데 그 미공개 정보를 그냥 주겠습니까? 만약에 줬다면 그럼 뭔가 대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정치자금법이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등 그다음에 플레이투원 코인 입법 과정에서 뭔가 김남국 의원이 역할을 했다는 등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무슨 돈으로 샀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제일 억울한 부분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이제 좀 요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롭이라는 것이 이제 하늘에서 뿌려준다. 그러니까 결국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그런 이유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코인 중에 일부가 에어드롭의 형식으로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에어드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코인 업계에서는 이제 출시할 때 이벤트성이나 마케팅성으로 그 관련돼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소액으로 이제 주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 또는 본인의 경우에는 클레이 스왑이라고 해가지고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있으면 이자의 형식으로 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에어드롭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억울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백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무상 제공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죄명이 뇌물로도 바뀔 수 있고 완전 새로운 분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에어드롭 부분은 수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에어드롭을 받은 정황들과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벤트성, 마케팅성으로 볼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 받은 어떤 정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맞겠지만 만약에 김남국 의원만 특정해서 많은 수량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에어드랍으로 받은 수량이 많은 수량이 아니라 네. 뭐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면은 뭐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입법 로비의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당연히 죄가 될 수 네. 있겠죠. 예. 금액의 차이 때문인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조금만 더 첨언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우리 4명이라고 치고 이 4명에게 이제 회사에서 에어드랍을 형태로 이제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뭐 보유 수량이나 아니면 특정한 무언가를 했을 때 동일하게 그 비율대로 받았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죠. 예. 근데 에어드랍을 전체로 다 받는데 김남국 의원만 다른 사람의 몇 배 이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장윤주 변호사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 에어드랍 부분에 관련된 수사는 굉장히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검찰이 김남국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쯤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일단 이제 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압수수색의 그 결과를 통해서 검찰이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고 또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당연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수순이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소환 조사라든지 그리고 참고인 조사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차차 이제 순서를 밟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들에 대해서 그 증거물 중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들을 분석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이야기만 가지고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될 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런 뭐 법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을 탈당해서 그 이후에 지금 뭐 머지않아 돌아오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것이 예.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지금 일단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 수사 자체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김남국 의원에게 도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봐라 나는 아무 문제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민주당으로 복당하려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안이 과연 법적으로 유죄 무죄냐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 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상임위에서 하는 과정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라거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라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김남국 의원이 보여줬던 국민들에 대해서 느끼게 했던 이미지와 전혀 정반대 다른 행태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어떤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은 그냥 단지 내가 억울하다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억울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좀 듭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코인 거래소에서는 본인이 동의만 하면 모든 자료 제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김남국 의원은 이제 시스템상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이 지점에서 사실 민주당의 진상조사단의 입장과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입장이 조금 배치되는 듯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은 해당되는 자료를 대부분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당 입장에서는 아직 전체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김남국 의원 입장은 아마도 거래소에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통계를 내서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거래가 너무 많았다 보니까 뭐 한 건, 두 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네. 어느 정도 자료를 통계를 내서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거래소에 물어봤더니 거래소에서 통계 내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라는 이제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래소에서는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당연히 모든 거래 내역과 그리고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동의를 해주셔서 거래소가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이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역과 고용노동청 등에서 사전 집회를 엽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세종교차로와 숭례문교차로 사이로 집결할 계획인데 노조원 5만 5천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오늘 밤 노숙 집회를 가진 후 내일 오후 2시부터
숭례문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삼각지역으로 행진할 방침입니다. 노조가 대규모 집회에 나선 건 지난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발생한 간부 A씨의 분신 사건 때문입니다. 노조는 A씨의 죽음을 정권과 자본의 명백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당한 요구와 투쟁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매도당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늘과 내일 대규모 집회를 대비해 도심 내 일부 구간 교통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특히 종로, 을지로, 한강대로 일대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호사들의 업무는 의료법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의료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죠. 그런데 간호법이 의료법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습니다. 간호법에 무엇이 논란을 촉발한 걸까요? 핵심 쟁점은 간호법 제1조에 나오는 지역사회라는 단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간호법의 기본 취지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 게 무엇이 문제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사단체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구를 토대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병원을 여는 길을 틔워줬다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관련법을 추가로 제정할 경우 앞으로 간호사들이 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를 열어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 미래의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간호와 돌봄체계에 초점을 두는 게 마땅하다는 게 간호사협회 측의 주장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로 늘어나고 급증하는 간호 수요에 대응을 하려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간호법에 의사들만 반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간호법엔 간호조무사들의 자격 요건을 계속 고졸로 제한하고 있어서 간호조무사들의 거센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은 누그러져서 의료계 총파업은 막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간호사들의 거센 반발에 맞서야 하죠. 어떤 경우가 됐든 딜레마 상황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묘안은 없을까요? 윤수영 기자의 기사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단식농성 7일차라고 적힌 팻말 뒤로 대한간호협회 임원 3명이 앉아 있습니다. 간호협회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건의에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진료 거부라든가 이런 직업 윤리에 벗어나는 일들은 하지 않지만 면허 범위 내에 있는 일 이외에는 하지 않는 그런 준법 투쟁을. 간호협회는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인 1정당 가입하기, 면허증 반납운동 등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면서 이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만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상임위 회의 중간에 코인 거래를 한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거래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코인 거래가 논란이 된 건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유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윤석열 라인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런 행보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직 사퇴와 제명을 요구했고 사태에 이른다 이 문제까지 이른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그 의원직 사퇴에 대한 결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요구 징계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인 김 의원의 코인 거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최측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잡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TV조선 황병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 이후에도 민주당에는 여전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김남국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한 지 하루 만에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거래가 된 거예요? 0.99개인가 금액은 액수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천 원 정도 몇천 원이요? 수준입니다. 네. 자, 이 김 의원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상임위 시간 내에서 그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 몇천 원 정도를 한 것 같다, 몇천 원 수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자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 기자들이 지금 다 진치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안 만나잖아요. 직접 문답을 전혀 하지 않고 또 정말 자신이 있다면 이런 방송이든 아니면 무슨 뭐 공중파 방송이든 쟤들이든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전혀 하지 않고 기자들도 안 만나면서 뭐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저렇게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본인에게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자신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정치 공세다, 또 검찰의 기획이다, 또 뭐 현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일부러 흘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도 어이없는 얘기죠, 사실은. 뭐 본인은 뭐 엄청난 정치 거물이어서 뭐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뭐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이없는 얘기지만 일단 뭐 그렇다고 치죠 뭐. 검찰의 기획이고 뭐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흘린 거다. 그렇다 치죠. 예. 그렇다 친데 그러면 그 김 의원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그 코인을 어떻게 보유하게 됐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김 의원의 보유 사실은 인정되고 거래 사실은 인정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위믹스 같은 경우 초기 투자에 대해서는 처음 어떻게 얻었느냐 그거. 입구, 위믹스를 갖게 된 입구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설사 검찰의 기획이고 작품이고 뭐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그런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죠. 그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 의원의 얘기, 뭐 검찰의 기획이고 현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해 드릴 테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 의원의 이런 행보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본인이 탈당함으로써 이 진상조사 자체가 스톱되게 만들었고 또 자신을 공천해준 당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정 능력이 없는 정당으로 지금 되어버렸으니까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탈당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당을 사랑한다고 하시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시는데 당이 무슨 저 회전문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데도 아니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자진 탈당을 선언한 것은 많은 분들께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치적 사망 선고를 스스로 내린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이거 고민정 의원은 정치적 사망 선고라는 굉장히 강한 발언까지 이제 했는데, 자, 이 말들에 담긴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치인이 정당을 본인의 잘못으로 탈당을 한다. 정치적 사망 선고죠. 과거에는. 근데 최근에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당을 한 의원들이 버젓이 민주당 회의에 와서 같이 회의를 하거나 이를 도모할 때 역할을 분담해서 사실상 같은 당으로서 움직이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상 비난을 한동안 피하기 위해서 당적을 이탈하고 사실상은 민주당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것을 또 인정받아가지고 다시 복당이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사망 선고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 가볍게 보게 되는 일을 민주당의 어떤 전례가 좀 자초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김남국 의원은 나가서 민주당의 진상조사에 그렇게 협조를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에 있을 때도 분명히 본인이 직접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하겠다 그러고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조된 내용을 보면 진상을 알 수 있는 정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협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내용으로 조각난 미완의 정보를 가지고 제출을 해놓고 나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상조사가 안 되는데. 진상조사단은 진상을 조사하기 위한 건데 진상을 조사할 수 없는 정보를 주고 제출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협조하는 척을 한 것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탈당 이후에 한 유튜브에 나가서 선택적 내용만을 가지고 선동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미완의 정보로 이미지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치를 또 대결의 정치 그리고 상대방을 악마화함으로써 나를 보호하는 증오의 정치만 유발하는 건데 과연 청년 정치인이라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정치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제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네.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김남국 의원을 좀 나가달라고 한 의원도 있었고, 자, 그리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지금 예전에 탈당했던 뭐 여러 의원들과는 지금 좀 상황이 약간 다른, 내 당 내부에서조차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좀 이렇게 읽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뭐 두 갈래이긴 하죠. 예. 온정주의적인 의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이슈가 국민에게 굉장히 체감되는 이슈라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슈인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만 해도요. 사실은 본인들과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떨어져서 잣띠를 들이대가지고 저 사람들이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걸 판단하는 거지만 지금 이런 거는요. 내가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데 나는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버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벌었으면 괜찮죠. 근데 내가 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생겨난 권한을 가지고 그 권력과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돈을 더 벌었다고 한다면 그 박탈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새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역을 주말에 많이 다니거든요. 의원들이. 예. 그래서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끼는 의원들이 좀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난번에 이제 의총 결의문에 보면 김남국 의원의 윤리위 제소가 좀 빠져 있어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었지만 정의당에서는 그 김주당에게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었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좀 같은 당 출신이니까 좀 봐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같은 당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자진 탈당이 한마디로 쇼라는 얘기죠. 자진 탈당이 아니고 김남국 의원은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뭐 당시 후보의 수행실장을 지낸 최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타가 다 공인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탈당할 때 이재명 대표와 상의를 안 했을까요? 본인 스스로 알아서 판단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리위 제소, 또 심지어는 제명 결의안 추진 이런 얘기까지 처음에 얘기 나왔다는데 그걸 이제 문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와의 깊은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대선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무슨 NFT 코인볼로 뭐 이렇게 그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또 이재명 대표가 뭐 P2E 이걸 뭐 합법화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거기서 게임 머니를 하면 대개는 그 게임 생태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아이템을 산다든가 그거를 가상화폐로 만들어서 돈을 벌게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후폭풍이 벌어지는 거죠. 젊은이들이 누가 일하라고 했습니까? 게임에서 돈 벌려고 하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했고 지금 증언 나오는 거 보면 당시 이재명 후보의 특보단도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가 그걸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공약까지 내세운 그런 걸 보고 경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어디서 들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그걸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윤리 제소가 빠지고 또는 의원들이 얘기한 뭐 의원직 제명 결의안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도 빠진 것은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와 김남국 의원이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도 이 김남국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이 대표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버린 탓인지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떤 제대로 된 대응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김남국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힘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 얘기하는 걸 보면.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자신을 겨냥한 코인 의혹 공세에 여야 의원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물론 뭐 전수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이 이 과연 코인 보유의 여부냐 아니면 뭐 다른 데 있느냐. 자, 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본질은 코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자기의 부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뭐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게 뭐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징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국회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의 뭐 이렇게 아직은 뭐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잘못 뒤에서 숨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꾸 연동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김남국 의원 건은 김남국 의원 건대로 엄격하게 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앞으로 제기되는 어떤 도덕성의 부분은 그거대로 손을 봐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은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 지금 필요하죠. 그러면 여야가 너나 할 거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런 박탈감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게 나쁜가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경쟁에 빨리 나서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도 상대를 본질에서 벗어나서 상대를 공격하는 거에만 저는 집중하는 것 같고 이재명 당대표도 전수조사 뭐 저쪽에다 하라고 말은 하시지만
당에서 지금 시작하는 모습은 아직 안 보이잖아요. 저는 빨리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하시면서 김기현 대표한테 저런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오히려 입증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상대방만 공격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아직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저 이야기도 지금은 약간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20만 킬로가 넘게 차를 타고 다니고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모으면서 이 살았던 친구를 정직하고 정의롭고 참네 진짜 그런 친구를 다시 우리가 국회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김남국 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인가를 만들든지 해서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를 보내겠습니다. 이제 공천은 탈락된 것인가? 그 민주당이 기어들어가서 뭐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아무리 요즘 분위기가 뭐 상식이 거꾸로 가고 가짜 뉴스가 뭐 돈 버는 데 쓰여지는 뭐 그런 상황이 인정하지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물론 본인이 뭐 다 알지만 뭐 떨어진 신발 신고 뭐 3,800원짜리 구내식당 밥으로 연명하라고 라면만 먹고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고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하면 저도 과거 김 의원과 이렇게 방송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참 짠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만나면 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비싼 데 가서 좀 사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예. 근데 그 얘기를 저런 얘기를 여기 벌어지면서 보면 이 실제 밝혀진 걸 보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전 그게 일반적인 국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그냥 뭐 가난하고 그렇지만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원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최다액으로 최고액의 모금자가 됐었고 후원금이 그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다 한 푼 두 푼 모금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다시 무슨 뭐 정직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뭐 비례당이라도 만들어서 글쎄요. 참 이건 너무 어이가 없고 뭐라고 논평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안이 벙벙한 얘기일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손혜원 전 의원의 한 이야기 중 하나가 자, 뭐 민주당을 굳이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 수박들이 이제 뭐 판을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정치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좋습니다. 수박. 겉은 파란데 안은 빨갛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 모양이죠. 모양. 내용도 그런가요? 예? 수박이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뭐 온몸이 빨개지고 뭐 부작용이 있고 뭐 그런가요? 예? 먹으면 맛이 있고 오히려 뭐 건강에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효과나 효능을 봐야죠. 내용을 봐야죠. 내용을 안 보고 모양만 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이미지 정치. 이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를 망치고 있고 그것이 진영 논리로 집약이 돼서 옳고 그름은 따지지도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감싸고 그 감싸기 위한 논리를 전파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거는요. 전형적인 진영 논리를 위한 이미지 정치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악마화 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정치가 우리 정치에서 퇴출될 때 진정한 뭐라고 할까요? 집단 지성을 통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법조계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김남국 의원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법적으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도 상당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이게 법적인 문제를 과연 법적인 것만 관련된 것이냐.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그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조금 지켜봐야 돼.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처음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뭐 좀 전에 앞에 그 두 분 변호사 얘기한 거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이게 만약에 P2E 법안 같은 거를 뭐 발의해 준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그쪽에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그 코인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성급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도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만 입을 다물면 이거 가상자산의 특성 때문에 검찰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 그런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이거 참 요즘 뭐 어려운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무슨 콜드 월렛이라고 USB 같은 데 저장돼 있으면 그것만 감춰버리면 아니면 버려버리든지 최악의 경우에 그래버리면 아무도 밝혀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뭐 검찰이 이거 철저히 수사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건 또 별도의 문제고 지금 본인은 자인했지 않습니까? 상임위 중에 뭐 전후 뭐 그래서 뭐 화장실 가서 했다고 얘기하고 하지만 상임위 도중에 그렇게 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와서 이해가 돼요.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인데 설마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착각했겠습니까? 오스트리아를 구별 못하겠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모든 정신이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실수한 거지 그걸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밝혀진 이상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민주당이 만약에 또 복당을 시킨다? 그럼 민주당 같이 망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성급한 결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은 전업 코인 투자자를 하시고 다시 뭐 정치하겠다든가 하는 그런 걸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쪽에 정치적 생명은 저는 끝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0도, 대구와 강릉은 33도까지 오를 전망인데요.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날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자,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게 출발했습니다. 한낮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보다 가벼운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와 강릉 33도, 경주는 3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겠습니다. 지난해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처음 30도를 넘어선 게 5월 23일인데 올해는 일주일 더 빨리 여름 더위가 찾아온 겁니다. 이번 더위는 한반도 상공 이동성 고기압을 따라 중국 대륙에 더운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남서풍에 지열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습도가 낮아 폭염특보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햇볕도 강해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 오존 농도 역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공기질이 탁하겠고 그 밖의 지역의 공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이후로는 제주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며 주춤할 전망입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5월인데 낮 기온이 30도라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왜 이런 날씨가 되는 겁니까?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기압이 상해 쪽에서 이제 그 제주 남쪽으로 지나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런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일단 남풍이 강하게 붑니다. 남풍이 강하게 들어오면 굉장히 뜨거운 공기가 일단 유입된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상층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상층 기온이 일요일에는 그 서울의 1.5km 상공 높이가 8도였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19도거든요.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11도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개 지상 기온 같은 경우는 한 1.5km 그 상층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아주 급속하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5월도 이렇게 더운데 7, 8월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되면 얼마나 더워질지 여기도 좀 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뭐 당연히 뭐 여름 지금보다는 더 더워지는 건 뭐 당연하겠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유럽의 폭염과 연계를 해서 올 여름 더위가 아주 뭐 극단적인
폭염이 오지 않겠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안 하고요. 엘니뇨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일단 뭐 통계상으로는 평균보다 기온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예. 우리가 좀 상상하지 않았던 이런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하여튼 올 여름이 덥기는 더운 해다라고는 예상은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일각에서 나온 인터넷에 좀 돌아다니는 것 중 하나가 올해 7월 날씨 그래프를 어느 데서 띄우면서 해를 볼 날이 뭐 한 3일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해갖고 만든 자료입니다. 예. 다만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며칠은 맑고 해를 볼 수 있는 날은 하루고 예를 들어 뭐 그러니까요. 그 정도 예보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내지는 않죠. 그렇으니까요.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부담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 예보를 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뭐 지금 어느 나라 국가기상청이든 어느 나라든 열흘 이상 예보는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보라는 것은 그 다음 날 오늘 내일 예보가 맞아야 그 다음 날 예보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내일 예보가 틀리면 그 다음 날 예보는 당연히 더 틀려져 나갑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까지 갈 때는 그 신뢰성이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7월, 8월 갖다 며칠 예보로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예보내는 것은 뭐 저희들 예보내는 입장에서 소설 쓰는 정도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7월, 8월에 이제 장마가 좀 길어지고 네. 2020년 같이 그런 경우는 서울에도 뭐 비가 오는 날이 한 달에 한 23일에서 25일이 있었거든요. 예. 여기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확률상 60% 이상의 비가 온다는 것은 기압골, 저기압이 들어가고 맨날 엄청 쏟아지는 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기 불안전에 소나기가 여름철에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는 다 강수에 넣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약간은 더 많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뭐 거의 서울에 한 7월, 8월 비를 보면은 소나기 오는 날에 맑았다가 예. 뭐 서울에서 성동구는 비 오지만 종로구는 맑은 날이 그렇죠. 계속되는 것처럼 네.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아주 유의미한 그런 예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30도까지 오르는데요. 계속 더워지나요? 언제까지 이렇게 더운 건가요? 뭐 5월이야 지금이야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상층 기온이 올라갔고 또 남풍이 이제 강하게 좀 입되면서 예. 기온이 올라갔는데 일단 내일까지 유지가 되고요. 목요일서부터는 기압골 들어오면서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리면서 일단 한풀 꺾이고 중부지방도 이제 일단 구름이 많기 때문에 기온은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는 뭐 평년 경과 한 비슷한 정도가 유지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대개 우리나라 패턴이 보면 한 5월 말가면 다시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쯤 가서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자,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여름처럼 계속 더운 날이 이어지는 것보다 안 덥다가 갑자기 더우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에 갑자기 무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 내일 같이 이렇게 갑자기 더운 날에는 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 체감 더위라는 것이 높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저 물을 좀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체온을 좀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커피라든가 이런 술 같은 걸 좀 마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 시원한 물로 좀 샤워를 하고 옷도 헐렁하고 밝은 색 네. 이런 옷을 입어주고요. 외출할 때는 주로 이제 이런 모자를 쓴다거나 뭐 우산이나 양산을 써주는 것이 굉장히 네.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운 시간대가 오후거든요. 대개 12시부터 오후 5시니까 그 사이는 이제 가급적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직은 이제 무더위 쉼터가 가동하지는 않았지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쉬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싱가포르도 이제 40년 만에 37도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이제 각국 역시 뭐 이례적인 폭염 현상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폭염과 가뭄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입거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금 동남아 지역에 폭염이 들어간 건 사실 동남아 지역이 우리나라보다는 덥긴 하지만 그렇게 기온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습도가 높아서 그렇지.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건 뭐 44도, 뭐 45도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엘니뇨가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엘니뇨가 시작이 되면 동남아시아 쪽은 이제 가뭄이 들거든요. 그쪽으로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쪽은 폭염과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이 일단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이 엘니뇨가 시작되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호주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그다음으로 차례로 이제 영향을 받아가는데 이러한 지역들에서 생산되는 어떤 식량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도라든가 이제 태국 이런 데서 이제 쌀이라든가 밀, 뭐 사탕수수 이런 걸 많이 생산하고 있고 베트남은 쌀이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팜유 같은 걸 많이 생산하고 있거든요. 거의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은 상당히 폭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에 지금 저 이베리아 반도 이쪽 스페인 쪽도 엄청난 지금 가뭄이 심각하거든요. 그쪽도 상당한 그 채소라든가 과일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래서 대개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 가장 큰 것이 식량 가격의 폭등입니다. 지금도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그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면은 그 작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가격 지수가 급상승을 했다가 그 위에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올해 3월서부터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한 6, 7월 가면 상당히 식량 가격이 폭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바닷물을 싣고 들어오는 선박들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항구에서 곧바로 오염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해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진복을 입은 검사원들이 선박 평형수 시료를 채취합니다. 화물선이 짐을 내릴 때 배 안에 주입됐다가 짐을 실을 때 배출되는 바닷물입니다. 앞서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와 인근 미야기현에 바닷물이 들어간 선박의 방사능 오염을 조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면서 정부는 다음 주부터 두 장소뿐 아니라 아오모리와 이와테, 이바라키와 지바까지 인근 지역 선박의 평형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배의 오염 여부를 신속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전국 항구 6곳에 새로 개발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도 배치합니다. 2주 이상 걸리던 기존 절차를 1시간 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하는 거는 오염수 방류 시점 이후부터고요. 지금은 그 전에까지 저희도 이제 이런 절차들 숙달을 해야 되잖아요. 해수부는 이와 별개로 우리 앞바다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사한 전국 연안해역의 방사능 농도를 어제 발표했는데 원전 사고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많은 시민들이 물총을 쏘면서 즐기고 있는 이곳은 대전입니다. 코로나 종식 선언 후에 첫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야외 행사를 즐겼는데요. 초여름 같은 풍경들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대전 유성온천 축제에는 온천수 물총놀이 행사가 열려서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조격 체험이나 물총 스플래시처럼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물빛광장에도 평소보다 2배가 많은 시민들이 나와 휴일 오후를 즐겼습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야간 조명과 음악이 어우러진 시원한 분수를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진들을 보니 벌써 여름이 온 것 같네요. 네, 어제부터 전국에 한낮 기온이 올라 시민들은 햇빛을 피해 그늘로 들어갔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도 많은 시민들이 바닷가를 찾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물가를 찾는 초여름 풍경들은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얼마 전만 해도 봄이 온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30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충남과 영남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다시 메말라가는 가운데 오후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내륙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